안녕하세요. 라니스타일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와 다가올 문재인의 미래에 대한 허경영의 분노 인터뷰, 이거 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를 하기에 앞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기사도 52시간 근무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도대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퀵서비스는 건수를 많이 해야 돈을 버는 직종이고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는 직종인데, 특히 퀵은 시간 제한을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요즘에 일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배달업 하는 사람들에게 52시간 적용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장이 월 300을 벌던 사람이 그 300만 원이 있어야 가족이랑 먹고 사는데 시간을 제한해서 돈을 못 벌면 그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300 벌던 사람이 150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그 돈은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자금량이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잔업 같은 게 줄어드는데 기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배달이나 퀵 업계까지 적용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퀵 배달을 해봤냐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고충을 아냐고요. 자기네들은 단 한 번이라도 월급 안 받아본 적 있냐고요. 꼬박꼬박 월급 받잖아요.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서민들처럼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서민들의 고충을 아냐고요. 자기네들은 뭐 걱정이 없으니까 저런 법들을 내놓는 거라고요. 자기네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이런 법을 내놓으려면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추진을 하든가 해야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일주일에 52시간제 적용하려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처럼 확실한 허경영 33 정책에 나오는 국민 배당금제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이 시국에 적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국민 배당금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22년 확정된 뉴스를 보고 이 나라 정의가 이미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소출을 안 받는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후원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돈 있는 기업체들이나 사학가들이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후원한 분들이 국회의원에게 내가 후원했으니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후원받은 국회의원이 안 들어줄 수가 있나요? 들어줘야죠. 근데 서민들은 돈 없으니까 후원 못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는 자들과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게 돼 있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이 52시간 근무제를 배달업계와 대리기사, 퀵서비스에게까지도 적용시키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종사자에게도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건수로 이득을 챙기는 배달업계는 프리랜서와 같은 것인데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총재님께서는 52시간 근로제가 배달업종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업종이든 모든 업종이 근무 시간을 바꿔야지. 근무 시간을 4일 일하고 3일 쉬어야 돼. 지금은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4일만 일하고 3일 쉬어야 부모들이 과로도 안 하고 또 많은 실업자가 직장을 공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규직을 많이 없애고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없는데 월급은 똑같아. 무슨지 알죠? 그럼 실업자 그만큼 없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영세 기업들은 국가가 좀 협조해 주지. 그러면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도 시간을 그렇게 해주고 그 대신 더 많은 애들을 쓸 수가 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좀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예. 총재님이 현재 정부가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보통의 중소기업에서 일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그 작업량이 제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근이나 외진 같은 것을 못하니까 보통 근로자의 월급이 350만 원 받던 것이 250만 원으로 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업을 위해서 이제 배달업계나 이런 쪽을 직종을 많이 찾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배달업계에도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게 국민배당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 내가 알 때는 300만 원, 부부 300이 나온다 이 말이야. 국민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이 적게 나온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300만 원씩 매월 보태주니까 근로자들이 뭐 150만 원 더 보태지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자기 집 마누라도 150이 나오니까 네. 마누라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국가에서 또 월급이 150씩 나오고 300이 나오고 그 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 4일만 일하라 이게야. 애들도 좀 부모하고 좀 있고 부모 얼굴 낯짝이라도 봐야지. 네. 이게 뭐 부모가 무슨 뭐 돈 벌어 다니 기계도 아니고 이런 시대를 종식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직장도 많아지고 우리가 근무 시간이 적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 국민 배당금이 없으면 그 말이 맞아. 국민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국가가. 네. 주니까 좀 근무 시간도 좀 느슨하게 하고 기업체들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네. 알겠죠? 사실 국민배당금이 나오면 뭐 근로시간을 정부가 제한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그렇게 과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질. 그러니까 주 4일이라는 것만 규칙하고 그 외에는 알아서들 하라 이 말이야. 총재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20년 징역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되었던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박근혜가 20년이면 지금 정부는 200년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을 받으려고 이러냐, 살인한 놈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나라가 미쳤다 등 불만을 표현하는 국민의 반응이 대다수거든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회는 잘 들어요. 사회는 공의가 있어요. 네. 공의, 정의가 있다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법이야. 정의는 법. 네. 이거는 공의는 민심이란 말이야. 민심. 이 정의는 공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일은 공의야. 예. 법의 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 국민이 심판하는 거야. 국민이 박근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지.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뭘 했느니 못했느니 심판하는 거는 불법이야. 대통령 행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행사소출을 안 받는다. 이것도 내 대통령 법을 고쳐.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내 바꿀 거예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끝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어떤 대통령도 임기 후에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은 일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어. 정의. 통치자는 정의 위에 있어. 공의가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 네. 통치행위는 정의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법률적인 걸로 함부로 잣대를 대.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22년 형이든 예. 뭐 최근에 이명박 형이든 예. 우리나라의 재판은 결국 내가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자들이 올바랐느냐 안 바랐는지 언젠가 허경 앞에 마주 서야 돼. 그냥 넘어가진 않아. 예. 허경영 앞에 마주 서야 돼. 그 재판이 공의로 왔는지. 총재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결국 내 앞에 결국은 다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거는 바람직하잖아. 법을 국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은 부자들한테 가서 후원금을 받아야 돼. 맞아. 네.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후원금대로 받게 해놔서 그러면 자기한테 기업체들이 계속 후원금을 넣어주는데 개인들은 안 넣어줘. 일반 가난한 국민들은. 그럼 누구 편 들어? 맨날 기업체 편을 들어줘야 돼. 지난번에 우리 후원금 보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법 심사하는 거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국법을 만드는 자들이 기업체 가서 돈을 받게 만들어 놓고 이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놔. 그래 놓고 대통령을 잡아넣어. 무슨 말인지 몰라? 맞습니다. 어떻게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기업체에 후원금을 받게 법을 만들어 놓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맨날 기업체 편만 들어. 그러면 대기업 편만 들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은 부익부 빈익빈이야. 없는 놈들 후원금 못 주는 사람들 편 들어주나? 후원금 주는 사람들이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네. 그러면 법이 어디로 돌아가? 사업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우리는 걸베이 되는 거야. 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놔놓고 뭐 대통령을 잡아놓고 난리야? 그들이 대통령을 또 탄핵시킨 거야. 예. 후원금 받는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요. 아,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내한테 이런 걸 물으면 이런 거 날라가 그냥. 나는 이렇게 망조하던 세상은 내가 처음 봤어. 이거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이명박은 왜 조사하려고 들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게 계속 정치보복을 내가 되면은 정치보복이 멈춰. 여야가 하는 한 정치보복은 안 멈춰. 맞습니다. 나는 여당 대통령도 야당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심판하지 않아.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 망신 좀 그만시켜야 돼.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의를 한 사람을 정의를 가지고 들이대노?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이나 노무현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에라 너가 하는 꼬라지 뻔하다. 나 죽어버리란다. 그 끌려가서 맨날 변론 해서니 나 죽는 그냥 가버린 거야. 얼마나 대한민국에 실망하면 노무현 씨가 자살했거든. 이것을 끝내줄 정치인은 허경영 총재님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좌파가 정권 잡으면 우파 보복하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좌파 보복하고 서로 보복전만 합니다. 이걸 교통정리해줄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30년간 오직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3.3 정책에 다 담겨져 있는데 진짜 이런 정치인은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진짜 이런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이 나라가 바로 잡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투표를 제대로 합시다. 오늘도 라니스타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